제가 10월에 월배당 ETF의 연한산 수익률을 주식 리츠형은 이제 총 57개 계산을 했고, 월배당 ETF 투자하실 때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머니부티크 김정란입니다. 반갑습니다. 월배당 ETF는 항상 머니부티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요, 제가 월배당 ETF의 10월에 배당률을 계산을 하면서 조금 구독자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몇 가지 사항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월배당 ETF 투자하실 때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구독 아직 안 누르신 분들은 지금 꼭 눌러주시고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월배당 ETF 중에서요, 배당을 연율화 해가지고 높은 상위 10개의 월배당 ETF를 들여다보면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ETF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 주식에 투자하는 ETF고요. 세 번째는 미국하고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ETF 중에서 커버드 콜 전략을 쓰는 월배당 ETF들만 상위 10개를 차지했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전부 다 커버드 콜 유형의 월배당 ETF들이 배당률이 연환산 했을 때 다 이렇게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이 중에서 제가 몇 가지 조금 알고 계시면 도움될 만한 사항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요, 요즘에 우리나라 코스피가 워낙 많이 올라서 우리나라 코스피 20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해서 커버드콜 전략을 쓰는 월배당 ETF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라이즈 200 위클리 커버드콜 월배당 ETF도 있고,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콜 월배당 ETF도 있어요. 이 두 ETF의 배당률은 둘 다 이제 연 한 15.6%로 비슷한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가격 차이까지 더한 토탈 리턴이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이 조금 더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뜻은 뭐냐면요,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 ETF가 상승을 조금 더 많이 따라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코스피 20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커버드 콜 월배당 ETF를 선택한다라고 했을 때는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채널에서 이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의 이제 과세에 대해서 꽤 여러 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 항상 같은 댓글로 문의를 주셨거든요. 그 내용이 뭐냐면,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에 이렇게 홈페이지 가서 확인을 하면 이 ETF는 배당 소득세로 다 과세를 한다고 나와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한 비과세라는 말이 틀렸다라는 그런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 ETF는요, 이제 보유기간 과세는 맞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들여다봐야 됩니다. 자, 이 보유기간 과세가 뭐냐면요, 매매 차익하고 가표증분 중에서 작은 금액에 대해서만 배당 소득으로 본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배당 소득으로 보는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매매 차익하고 가표증분 중에서 작은 금액이 실제로 얼마가 발생했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매매 차익이 100원인데 가표증분이 1원이다 그러면 실제로 거의 비과세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자, 그래서 실제 데이터를 한번 제가 가져와 봤어요. 자,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 ETF를요, 2024년 12월 6일에 사서 2025년 11월 5일에 팔았다라고 해볼게요. 자, 거래 가격하고 여기 펀드 기준 가격이 있는데 이 둘의 차이를 괴리율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예를 드는 것은 이 펀드 기준 가격으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2024년 12월 6일에는 펀드 기준 가격이 9,710원이었고요. 2025년에 팔았다고 하면은 한 주당 13,342원에 팔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한 주당 이익이 3,632원이 난 거고, 이 부분을 수익률화 해보면은 37%의 수익이 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때 과표 기준가의 증본을 보면은요, 2024년 12월 6일에는 과표 기준가가 9,790원이었고요. 2025년 11월 5일에는 과표 기준가가 9,789원이었습니다. 어떤가요? 오히려 0.76원 하락이 된 거죠. 즉, 과표 증가가 된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공식으로 돌아오면요, 매매 차익은 한 주당 3,632원이 났는데 과표 증가는 이제 마이너스니까 0인 거죠. 증가된 게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뜻은 제가 예시로 든 기간의 매매 차익은요, 37%가 발생이 됐지만, 자, 실제로 과세되는 것은 제로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ETF의 과표 기준가는요,
보면요. 제일 작았을 때가 9,787원이고요. 제일 클 때가 9,85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과표 기준가 증가가 되지 않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분배금에 대해서도 이제 이 내용을 보고 배당소득세가 과세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또 역시 이제 홈페이지에 설명이 잘 돼 있습니다. 자, 이 ETF에서 갖고 있던 주식에서 받은 배당금으로 우리한테 분배를 해줄 때는 과세가 맞지만 이 ETF에서 커버드콜 전략을 써서 옵션 프리미엄이 생긴 걸로 우리한테 분배를 해줄 때는 비과세가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콜은 주식 매매 차익은 거의 비과세가 된다라고 봐도 되는 거고요. 배당금도요, 이처럼 과세 표준이 한 10% 정도밖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절세 면에서 유리한 ETF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로 워낙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셔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또 이제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제 배당주를 기초자산으로 해서 커버드콜 전략을 써서 월배당을 해주는 ETF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대표적으로 타이거 배당 커버드콜 액티브하고 플러스 고배당주 위클리 고정 커버드콜 액티브를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해요. 자, 이 두 ETF가 배당률은 비슷한데 기간 수익률이 조금 이렇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플러스 고배당주 위클리 고정 커버드콜이요. 한때는 성과가 꽤 괜찮았는데, 자, 지금 이 기초지수로 쓰는 이 고배당주들의 지금 주식 상승률이 나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토탈 리턴이 지금 꽤 부진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운용에 요즘에 조금 뭔가 문제가 생겼나, 이런 의심이 조금 들게 하는 부분이고요. 코스피 지수가 너무 많이 올라서 이제 코스피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커버드콜 ETF가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요. 이렇게 배당주를 기초자산으로 해서 커버드콜 전략을 쓰는 월배당 ETF를 선택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배당주를 기초자산으로 하다 보니까는 조금 가격 변동성이 덜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또 제가 이제 표준 편차 좀 위험 대비 수익률을 계산을 해봤을 때도 굉장히 좀 양호한 성과를 보인 ETF예요. 자, 이 ETF 역시 여기서 발생된 매매 차익은 거의 비과세가 될 걸로 보고 있고요. 과거 분배한 금액 중에서 이제 과세 표준으로 잡힌 정도를 보면은 한 14% 정도만 과세 표준으로 잡혀 있어요. 그래서 분배금도 상당 부분 비과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어서 제가 세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상위에 배당률이 조금 높은 ETF 3개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ETF들이요, 배당률은 높은데요, 여기 기간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조금 많이 낮은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플러스 고배당주 위클리 고정 커버드콜하고요. 자, 플러스 고배당주 위클리 커버드콜 두 ETF 모두 토탈 리턴을 보면은 조금 양호하지 못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조금 체크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데일리 커버드콜 OTM ETF도 다른 ETF에 비해서 자본 차익을 좀 많이 따라가지 못한 면이 있고요. 또 라이즈 ETF 또한 자본 차익을 많이 따라가지 못한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반면 제가 제 채널에서 여러 번 소개해드리고 있는 라이즈 미국 AI 밸류체인 데일리 고정 커버드콜 ETF는요. 이처럼 월배당도 괜찮고 자본 차익도 제법 잘 따라가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채권 혼합형 월배당 ETF 또한 이렇게 이제 커버드콜 전략을 쓰는 월배당 ETF들의 배당률이 높은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이제 미국 30년 국채를 기초자산으로 해서 월배당을 해주는 ETF들이 환해지냐 환해지가 아니냐가 이제 환율이 높아지냐 낮아지냐에 따라서 계속 이렇게 성과가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환율이 또다시 좀 올라줬잖아요. 그래서 환해지를 안 해주는 ETF들의 지금 성과가 그나마 조금 괜찮은 편입니다. 지금 미국 장기국채 금리는 조금 이렇게 내려와서 횡보를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월배당형이 아닌 이제 미국의 듀레이션이 긴 채권에 그냥 투자해주는 ETF에 가입하신 분들은 아직까지 조금 손해 있는 분들이 좀 있을 수 있고요. 반면에 이렇게 커버드콜 유형으로 하신 분들은 그래도 이제 월배당을 받은 게 있어서 원금 정도 수준으로 유지를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미국 30년 국채에 대한 전망은 이제 제가 매주 일요일날 올려드리는 그 매크로 시황 영상에서 자주 언급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 영상에서 이제 앞으로 전망을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 30년 국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월배당 ETF 외에요. 혼합형에는 이제 미국의 AI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이렇게 해서 월배당을 해주는 ETF들이 있어요. 투자 자산의 한 30% 정도를 팔란티어, 테슬라, 엔비디아에 이렇게 투자를 해서 커버드콜 전략을 써서 월배당을 극대화하고요. 70%는 채권에 이렇게 안전하게 운용하는
ETF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처럼 월 배당률이 양호한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단 이 ETF들은요, 이제 혼합형 채권의 비중이 많다라고 해도요, 30%만 투자하는 이 AI 주식들의 변동성에 따라서 이제 뭐 프라이스 리턴이 좀 많이 출렁일 수도 있는 그런 ETF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네,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 주식하고 미국 주식이 워낙 많이 올라서 가격이 조금 부담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격이 부담되는 분들 중에서 이제 일부 수익 실현을 해가지고 이렇게 현금성 자산으로 옮기는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때 투자하면 괜찮은 또 월배당 ETF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소울 CD금리 머니마켓 액티브라는 ETF가 있는데, 이 ETF는 우리나라 단기채에 투자해주는 ETF고 변동성도 매우 낮고요. 또 월배당도 이렇게 해줍니다. 한 연 2.9% 정도 해주기 때문에 뭐 정기예금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이 ETF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소울 CD금리 머니마켓 액티브 ETF가 변동성도 거의 없고 비슷한 ETF 유형 중에서 성과가 가장 좋은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제가 10월에 월배당 ETF의 연한산 수익률을 주식 리츠형은 이제 총 57개 계산을 했고 채권 혼합형은 총 42개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중에서 일부분만 보여드렸고, 자, 이 전체 엑셀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싶으시면은 제 월배당 부티크 멤버십에 가입을 하시면은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또 같이 월배당 ETF 포트폴리오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소확형하고 소신형이라고 이렇게 두 가지 월배당 ETF 포트폴리오를 엑셀로 올려드렸습니다. 이 포트폴리오를 설명한 영상도 같이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월배당 부티크 멤버십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